이렇게 머리를 쓸어 넘길 때마다 모발이 받는 압력이 평소보다 100배 이상이다. 사실인가요? 아, 안녕하세요. 탈모 관리 플랫폼 에모 모델 태린입니다. 탈모 전문가에게 듣는 탈모 관리 정보, 모림 고수를 찾아서. 모발 이식은 1년 농사와 같다? 오늘은 강남에서 한모 모발을 심고 계시다는 원장님이 있어 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럼 두 번째 모림 고수를 만나러 고고!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제가 병원을 들어오면서 이렇게 식물원처럼 뭔가 꾸며져 있어서 너무 예쁘다 하면서 들어왔는데 이렇게 원장님께서 더 미인이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두 번째 모림 고수로 선정이 되셨는데요.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발 이식과 탈모 치료를 중점으로 하고 있는 모디헤어 플란트 유하정 원장입니다. 탈모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모아 전문가에게 질문하는 시간. 첫 번째 질문이에요. 탈모는 확실히 유전인가요? 아니면 일시적인 탈모도 있나요? 두 가지의 탈모가 있는데요. 유전성 탈모 질환으로는 우리가 제일 흔하게 마주하는 남성 호르몬에 의해 진행되는 남성형 탈모가 유전성 탈모의 일종이고요. 비유전성 탈모 질환으로는 이제 머리의 일부가 이제 땜빵처럼 빠지는 원형 탈모증, 혹은 뭐 임신과 출산 이후에 숱이 줄어드는 산후 탈모가 이제 비유전성 탈모 질환의 일종입니다. 그러면 혹시 젊으신 분들도 많이 오시나요? 네, 사실 태린님처럼 젊은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과도하게 좀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다이어트 이후에 휴지기성 탈모가 올 수 있는데 휴지기성 탈모 증상으로 많이 내원을 하세요. 두 번째 질문. 모발 이식은 탈모 진행의 그 어떤 단계에 했을 때 가장 효과가 좋을까요? 골든타임 이런 게 있나요? 모발 이식 수술은 이제 건강한 모낭을 우리가 원하는 부분의 모낭을 옮겨 심는 수술이기 때문에 사실 탈모의 어떤 단계에서 해도 굉장히 효과적인 탈모 치료 방법입니다. 다만 가용 모낭에 한계가 있고 또 무한하게 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탈모 초기에 무리하게 모발 이식을 하는 걸 제가 권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내 원래 모낭을 건강하게 다시 회복시켜서 겉으로 봤을 때 좋은 모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는데 이때 너무 섣불리 모발 이식을 해버리게 되면 내 원래 모낭을 죽이는 결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중기 이후에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떨어졌을 때 모발 이식 수술을 하는 것을 권하는 편입니다. 세 번째 질문. 지루성 두피염이 있으면은 탈모를 유발할 수도 있고 또 심지어 나중에 모발 이식 수술도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사실일까요? 우선 심한 지루성 두피염이 있으면 이 역시도 탈모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심한 지루성 두피염이 있은 후에 한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모발이 얇아지고 빠진다라고 하면 이는 지루성 두피염이 원인인 휴지기성 탈모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발 이식 수술은 사실 계획적으로 하는 미용적 수술이에요. 그래서 지루성 두피염이 심할 때 굳이 모발 이식 수술을 할 필요는 없고 지루성 두피염 증상을 조금 완화시켜준 다음에 자신의 좋은 컨디션에서 수술을 받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질문. 모발 이식 후에 생착률은 보통 어떻게 될까요? 또 그 생착률을 높이는 관리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모발 이식 후의 생착률은 대개 95% 이상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무리 없이 나오고요. 생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 제1은 수술을 잘하는 것. 병원마다 좀 다르지만 저희 모디헤어 플란트에서는 생착률을 높이기 위해 인체와 가장 흡사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전기 이식 보존액이라던가 아니면 전용 쿨러 등을 도입해서 모낭에 최대한 스트레스가 덜 가게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 후에 환자분들이 할 수 있는 관리 방법이라면 금연과 금주 잘 지켜주시고 3일간은 무리한 운동이나 수술 부위에 자극이 갈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삼가주시면 됩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렇게 머리를 쓸어 넘길 때마다 모발이 받는 압력이 평소보다 100배 이상이다. 제가 SNS에서 지금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 저는 자주 쓸어 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걱정이 돼서 이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사실인가요? 네, 저도 그 비슷한 내용을 SNS에서 봤는데 이런 얘기가 왜 나온 건지는 알겠어요. 네. 그런데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가볍게 쓸어 올리는 행동은 사실 모낭 조직에 손상을 주지 않기 때문에 탈모를 유발할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다만 이 얘기가 왜 나왔냐라고 하면 이제 흑인들이 흔히 하는 드레드 헤어, 발레리나나 이런 분들이 뒤로 꽉 묶어서 네. 하는 헤어 스타일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 헤어 스타일은 이제 견인성 탈모라고 해서 탈모 질환을 유발할 수가 있어서 이 견인성 탈모에 착안을 해서 약간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닌가 네, 생각은 들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지막 질문이에요. 탈모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요소는 예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바깥에서 어떤 약을 먹거나 바르거나 뭐 치료를 하거나 주사를 맞거나 이런 개입 행동이 없으면 환자분의 모발은 지금이 제일 굵고 지금이 제일 많은 상태예요. 나이가 들면서 점차 감소하고 모발이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환자분이 이제 한 10대 때 가지고 있던 그 풍성하고 좋은 모발을 잘 지켜주는 것이고 그렇기 위해서는 치료 시기를 너무 이렇게 뒤로 늦추시면 안 돼요. 그때그때 필요한 치료를 잘 받고 예방을 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최대한 지켜가겠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오늘 모디 헤어 플란트 의원 유하정 원장님과 함께 다양한 탈모 정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원장님 오늘 어떠셨어요? 이렇게 좋은 기회에 환자분들에게 탈모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서 저도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요새는 탈모에 관심이 되게 많으셔가지고 혼자 내가 이게 탈모일까 뭐 이런 것들 걱정을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 그냥 편하게 병원에 오셔서 명확하게 진단을 받고 필요한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탈모에 관련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